네,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가 다시 확산되고 있습니다. 각국 봉쇄 조치가 잇따르고 있는데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그리고 이를 예방할 수 있는 국내 백신 개발 진행 상황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성장기업부 신동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신 기자, 네, 어제도 이제 잠깐 소식을 전했는데 이 변이 네. 바이러스가 뭐 알파, 베타, 감마, 델타 뭐 이런 식으로 나뉜다고 들었어요. 여기서 네, 이 맞습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라는 게 정확히 어떤 겁니까? 네, 인도에서 이 지난해 10월 이제 처음 발견이 됐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 인도 변이 바이러스라고 불리던 이제 바이러스입니다. 그런데 이제 WHO가 국가 이름 대신에 이 그리스 문자를 활용한 그 문자를 넣음으로써 네. 이제 델타 변이 바이러스다 이렇게 불리우고 있는데요. 특히 델타 변이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변이가 한꺼번에 나타나서 이중 변이다 뭐 이렇게 불리우고 있습니다. 이게 확산세가 정말 빠르다면서요. 앞서 네. 뭐 알파, 베타 변이보다 좀 많이 위험한 겁니까? 네, 맞습니다. 이 방역 당국에 따르면 이 델타 변이가 기존에 이제 영국에서 처음 나타난 이제 이 알파 변이보다 전파력이 약 1.6배 정도 높고요. 또 감염자의 증세가 악화돼서 입원하는 비율인 입원율이 2.3배 정도 높다고 합니다. 예. 이 치명률에도 이제 좀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인도에서 처음 발견된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경우 최소 92개국으로 퍼져 있으면서 지금까지 나온 변이 중에서 확산 속도가 가장 빠르다고 합니다. 치명률까지 높다 그러면 상당히 좀 위협적인 것 같은데 네. 영국이나 호주가 지금 뭐 확산세가 굉장히 좀 심한 모양인데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코로나19 방역에서 이 비교적 성공했다라고 평가를 받은 호주에서도 이 델타 변이 확산을 막기 위해서 이 봉쇄 조치에 돌입을 하게 됐는데요. 네. 호주 중에서도 이제 시드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난 27일, 현지 시간 지난 27일부터 2주간 이 봉쇄 조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 러시아에서는 델타 변이 확산으로 인해서 수도 모스크바의 경우 이 하루 기준 사망자가 144명이 나오면서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우기도 했습니다. 특히 영국에서는요, 이 성인 84%가 백신 1차 접종을 이제 마쳤는데 이 델타 변이 확산의 영향으로 인해서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2월 초 이후 최다치를 기록한 약 2만 명으로 집계가 됐다고 합니다. 예. 우리나라도 지금 상당히 고민이 시급한 상황인 것 같죠? 국내 상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국내에서도 아무래도 해외 유입자가 들어오다 보니까 이 델타 변이 확진자 수가 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예.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음 달 1일이죠. 이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시행이 되는 상황인데요. 그 적용을 앞두고 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상황이 심상치 않은 상황입니다. 이 지난 일주일간 새로 확인된 감염자 수를 살펴보면은요, 73명인데요. 이것은 이제 전주 35명의 약 2배를 넘는 수치입니다. 예. 이 전수조사가 아니고 일부 확진자 수의 유전자 분석 결과여서 실제로는 더 많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델타 변이 확진자 중에서는 해외 유입이 약 52명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다음 달 1일부터 14일까지죠. 이 수도권 특별 방역 점검 기간으로 정하고 또 다중이용시설 점검이나 고위험 사업장 사전 검사 등을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또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를 우려해 정부가 인도나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필리핀 등 4개국을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 격리 면제소 발급 국가에서 제외하기로 했는데요. 이렇게 4개 국가가 추가로 되면서 모두 21개국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인도발 델타 변이가 있고 델타 플러스라는 게 또 있다면서요? 이게 정확히 맞습니다. 어떻게 다른 이 겁니까? 델타 변이도 이제 최근 막 확산세가 심해지고 있는데 이거에 더해서 또 델타 플러스라는 바이러스도 이제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 압도적으로 빠른 전염성 또 확산세도 빠르다고 그랬죠.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그런데 이것보다도 이 기본 성질을 유지하고 있는 데다가 또 중화 항체를 무력화하는 회피할 수 있는 특성까지 있어서 또 이 델타 플러스 바이러스가 그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네. 이 델타 플러스가 폐세포와 더 쉽게 결합이 되고 또 치료에 내성이 강하다는 또 연구 결과도 나오기도 했는데요. 델타 플러스는 기존 변이보다 큰 전염력과 또 백신 무력화 능력을 갖춘 것으로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는데요. 델타 플러스의 경우 현재 이 미국이나 영국 등 모두 한 9개 국가에서 지금 확산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바이러스가 이제 계속 진화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이제 백신을 어쨌거나 지금 맞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 백신을 지금 맞는 백신을 맞으면은
아무래도 델타 바이러스에 조금 더 뭐 낫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실제는 어떻습니까?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쉽게도 이 기존에 지금 우리가 맞고 있는 뭐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률에 비해서는 조금 현저히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기존에 뭐 화이자 같은 경우는 약 한 95%, 뭐 모더나는 94%, 뭐 아스트라제네카는 약 한 81.5%의 이 예방률을 보인다고 했는데요.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화이자 백신이 2차 접종을 했을 때는 약 87.9%, 아스트라제네카가 59.8%를 예방하는 것으로 조사가 돼서 기존의 바이러스보다 이 델타 변이 예방률은 조금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모더나와 얀센 백신의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률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이제 기존의 백신 중에 델타 변이에 대한 그 예방률이 나오지 않은 백신들이 굉장히 좀 많은 상황인 것 맞습니다. 같고 화이자 같은 경우는 그나마 좀 아까 수치를 보면 좀 안전한 상황인 걸로 비교적 그렇죠. 그렇게 한 보이는데? 80% 정도 네. 수준이 되니까 뭐 기존 바이러스 그렇죠. 기존보다는 조금 떨어지지만 그래도 2차 접종까지 하고 나면 좀 괜찮다. 2차 접종을 일단 해야 된다 이런 그렇죠. 얘기네요. 2차 접종을 해야겠죠. 네.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미 나온 이제 백신들 좀 문제입니다만 한국도 지금 백신을 개발해서 지금 조만간 출시가 될 거란 말이죠.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이제 새로운 버전으로 나오게 된다면 과연 그럼 지금까지 개발하고 있는 한국의 이런 국내 백신들이 그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에도 효능을 발휘할 것이냐 이게 좀 궁금한데 실제는 어떻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국민들이 가장 궁금한 것이 이제 국내에서 생산하는 것도 이제 델타 변이의 예방이 가능하느냐 뭐 이걸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뭐 어제도 이제 임상 3상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이제 들어갔다는 기사도 나오고 했는데 네. 뭐 아쉽지만 현재 지금 임상을 진행 중인 이제 국내에서 개발하고 있는 백신의 같은 경우에는 이 델타 변이에 대해서는 뭐 아직까지 이 예방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결과는 아직까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요. 이 후발주자임에도 앞선 화이자와 모더나 등과 같이 마찬가지로 대부분 그냥 초기 우한 바이러스의 돌기 단백질을 기본 대상 항원으로 이제 백신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현재 이 코로나19 백신에 대해서 임상 진행 중인 곳이 뭐 좀 전에 말씀드린 SK 바이오사이언스라든지 유바이오로직스, 셀리드, 제넥신, 진원생명과학 등 이 5개사가 지금 현재 개발에 나서고 있는데요. 예. 이 가운데 임상 진행 중인 후보 물질의 이 델타 변이, 뭐 델타 변이뿐만 아니라 뭐 앞으로 변이가 나타날지 모르겠지만 이제 이 변이를 염두에 두고 항원을 추가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한 것은 이 진원생명과학과 제넥신이라는 회사 단 2곳뿐인 곳으로 조사가 됐는데요. 네. 다른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냥 화이자와 같이 선발주자처럼 우한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을 기본 항원으로 이제 표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 스파이크 단백질의 특성상 변이가 잘 일어나는 부분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변이용 항원을 동물 실험 등에서 개발 중인 곳은 있으나 현재 진행 중인 임상이 아닌 이 별도의 연구 개발에서 진행 중인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네. 바이러스 변이가 백신 개발 속도보다 더 빨라서 지금 이런 문제가 나오는 그쵸. 것 같습니다. 네. 어렵게 지금 백신 개발을 하고 있는 우리 국내 이 백신 업계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지금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악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이런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했는지 이 국내 백신 개발 업체들이 델타 변이를 예방할 수 있는 백신을 개발하기 위해서 손을 잡았습니다. 이 한미약품과 ST팜 그리고 이 GC 녹십자가 국산 mRNA 백신 개발에 총 7천억 원을 공동 투자합니다. 내년까지 전 국민이 2번씩 접종을 받을 수 있는 물량 1억 회분을 생산한다는 계획입니다. 정재용 기자입니다. 국내에서 mRNA 백신을 개발하는 기업은 현재 약 10곳입니다. 차세대 혁신 신약으로 활용할 수 있어 관심을 가져왔지만 아직 해외와 기술 격차는 3년 정도 나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 분야의 선두업체로 평가받는 한미약품과 ST팜, GC녹십자는 역량을 모으기 위해 K-mRNA 컨소시엄을 결성하기로 했습니다. 모더나나 화이자처럼 이른바 잘 나가는 코로나 백신과 기술 격차를 단기간에 좁히기 위함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오면서 어찌 보면은 멀게만 느껴졌던 이 mRNA 기술이 상용화되는 것이 바로 벌써 급하게 벌어졌고요. 업체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러한 상황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이제 급했던 게 사실입니다. 한미약품은 mRNA 핵심 원료를 연간 1억 도주 이상 공급할 수 있는 기술과 생산 능력을 갖췄습니다. 국내 모더나 백신 유통을 맡고 있는 GC녹십자는 2천억 원을 투자한 백신 무균 공장을 보유 중입니다.
수년 전부터 항암 백신 플랫폼으로 mRNA 기술을 준비해온 ST팜은 올해 자체 후보 물질 임상 1상 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컨소시엄은 총 7천억 원을 투자해 내년까지 1억 도즈, 2023년까지 10억 도즈 분량의 국산 코로나19 mRNA 백신을 만들 계획입니다. 모더나나 화이자 동등 이상 수준의 예방 효과를 타겟으로 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최근에 점점 더 많이 대두되고 있는 변이 바이러스, 현재 델타 플러스까지 나왔는데 앞으로 또 변이는 계속 나올 것입니다. 앞으로 나올 변이 바이러스까지 타겟으로 해서 넥스트 제너레이션에 개발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mRNA 백신과 다른 방식으로 개발 중인 국내 코로나 백신들도 3분기부터 마지막 임상에 들어갑니다. 국내에선 처음으로 SK바이오사이언스가 합성황원 백신 임상 3상에 진입했습니다. 자체 개발 백신이 임상 2상에 진입한 유바이오로직스와 셀리드는 올해 하반기 임상 3상에 진입하고 제넥신도 비슷한 시기 인도네시아 등에서 임상 3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변이 바이러스의 계속된 등장으로 백신의 중요성이 더 부각되는 현재 백신 주권 확보를 위한 노력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정재홍입니다. 네, 실제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물론 가봐야겠습니다만 이 바이러스 변이가 앞으로도 계속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 국내 기업들이 연대하는 방식을 선택했다는 게 상당히 좀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 성장기업부 신동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